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시장도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쉬었다 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어가면 될까요? 뭐 맨날 쉬었죠 뭐. 그렇죠. 요즘 계속 쉬고 있어요. 어제만 반짝했는데 뭐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시장이 참 욕 나와요. 사실 이게 생방송이 아니었다라면 뭐 TV 방송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좀 거칠게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는 신속하게 이 증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한국 증시만 참 창피한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힘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부럽습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좀 부러운데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이 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국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익에 대한 감익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게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면 규제도 또 완화시켜주고 법인세라도 좀 과감하게 좀 해주고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안 편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빨리 서둘러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방송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 가지 소식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잔소리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은 뭐 급변하는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시황 자료, 시황 분석, 섹터 종목 분석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7월 31일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솔브레인입니다. 자,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에 공급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날 한 매체가 삼성전자가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품질 평가를 시행한 결과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보도한 덕인데요. 자, 솔브레인 현재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7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의 한 그래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 보이고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크리스탈 신소재 15%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HLB입니다. 다음 주 초에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신약의 방향성을 밝히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HLB 어제 루머가 돌면서 장 막판에 급락 나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반박글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왔고 이에 오늘 반등 보이는 모습입니다. 8% 가까이 상승하며 2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대림산업 보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대림산업이 공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현재 1.42% 오르며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역시 실적과 관련된 웅진코웨이입니다. 웅진이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매출액은 11.4%, 순이익은 12.3%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0.35% 오르며 1,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오늘장의 특징 섹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식품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등이 일본 불매운동에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자류 생산 업체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건데요. 일부 종목들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또 한 번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경난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을 좀 발사했는데요. 지난 25일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었죠. 계속되는 발사 소식에 방산주 관련주들 오늘 좀 강세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특징주, 특징 섹터 모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조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은 팔자세, 개인과 기관반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들어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왜 또 나가는 걸까요? 글쎄, 그거를 외국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그런 거는. 네. 근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순매수의 상위를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0억대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메지온이 20억대, 제약바이오 쪽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휴젤, 뭐 오스템 임플란트, 다 이제 이 헬스케어 쪽 포함해서 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지온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면서 시장의 투심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뭐 거래소 시장도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래소 시장은 IT 쪽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CJ ENM과 HLB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강연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왼쪽에 있어서 이게 수급이 2017년도 1월 달부터 연말까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의 수급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6조 5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죠. 개인이 거래소 시장입니다. 9조 3천억 팔고 기관이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12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이게 지금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 금융투자 쪽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 부분들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왔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1월 연초까지도 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 시기 때에 뭐가 많이 움직였었냐면, 얘기가 많이 했던 부분들이 KRX 300 지수가 만들어진다, 코스닥 150 종목군들 만들어진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ETF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 매수세가 들어갔었고, 그럼 결국에 증권사 가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좋은 괜찮은 상품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 때 펀드 상품 많이 열풍 불었었잖아요. 5년도, 6년도 때. 그런 것처럼 요즘에 제약바이오 ETF가 그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돈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 쏠렸어요. KRX 300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시장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ETF 상품, 제약 쪽의 ETF 상품이 보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매국을 묻히고서 계속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2017년도 이때에도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손절성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 환매를 요청을 했던 기관들이 손절매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하락폭이 제약바이오 쪽 속에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영향이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밀리지 않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4%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7%대, 신라젠, 헬릭스미스 3%대, HLB만 어제 루머 돌았던 부분들 7%대 반등 놔주고 있고 메디톡스 밀리고요. 제넥신, 휴젤, ABL바이오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 밀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느 섹터로 들어가겠죠. 그 자금들이.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섹터로 들어갈까 고민해보게 되면 여전히 뭐 IT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IT 섹터가 그렇게 지금 뭐 종목군들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게 시장 자체에서는 악재만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루머에 예민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매물을 부른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이에요. 관망을 하고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 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좀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래소도 좀 외국인 매수했었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은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은 코스닥 매도세입니다. 이걸 또 개인들이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오늘 기점으로 했을 때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한 1,800억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1,280억 정도 줄어들면서 신용 잔고가 9조 8천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단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도 아니고 좀 관망이에요. 관망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내동매매하기가 딱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신용잔고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은 좀 많다. 뇌동매매하기 딱 좋은 시장이지만 여전히 관망세 필요하다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계속해서 악재만 좀 터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역시 일본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중에 출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행보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당연히 좀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글쎄요.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좀 모르겠는데 이미 제외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중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걸 빨리 해결해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멈추고 협의를 좀 진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미국이 중재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따라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 부분들도 뭐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처럼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언론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뭐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피해가 큰 부분들은 냉정하게 한국이 더 큽니다. GDP 규모면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불매 운동을 하고, 물론 한국인이라면 해야 되겠죠. 부당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 뭐 가스 불화소 관련해서 뭐 삼성 쪽에서 공급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머지않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소재 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특히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의 노광 장비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핵심 소재는 아마 뭐 개발 못할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삼성 쪽에서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거고, 그 IT 쪽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부분들, 항공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럼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은 일본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화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중재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해야 되겠죠.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자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3% 줄었다고, 또 매출은 4.03% 줄었다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부별로 보면 반도체 쪽에서 매출액이 23%, 영업이익은 70% 감소를 한 수치를 내보였어요. 특히나 같은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는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은 그렇다면 한동안 좀 재고가 줄어든다라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일본과의 이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는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뭐 실적도 좀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이런 의미로 아마 무디스에서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님 생각이시죠? 그렇죠. 그 여쭤봤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작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2분기에 작년 2분기 전년비 대비해서 70%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제는 3분기예요. 3분기는 작년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마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된다라면 감소폭은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이 무역 제재 이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좀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여주고 있고, 재고 소진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죠. 마이크론 감산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일단 감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쪽에서도 반도체 부분에 사고가 나서 자발적으로 좀 감산을 됐던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포지셔닝일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있어서 감산에 돌입을 할까? 이 부분들이 촉각을 좀 세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한 부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에 130조 투자를 하겠다.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130조였나 그랬을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 이런 투자 계획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 무역 제재 부분들 때문에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부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관건은 감산을 할 것이냐, 혹은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일본에서 9월 달에 열리죠. 포럼이 열리는데,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는데 강행하기로 했단 말이죠. 뭐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고, 다른 부분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미루기는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LG가 대면 쪽에 있어서는 독점적이란 말이죠. 거기다 3조 원까지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어제 새벽에 기사가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비밀 협약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하반기 쪽에 컨퍼런스 콜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주력 제품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상황은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다만 작년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상저하고 형태로 해서 2분기가 최저점이고 3분기부터 돌아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점점 이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2분기 때 괜찮아질 것 같은데 3분기 때까지 밀릴 것 같다, 혹은 4분기 때까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해서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여기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 각 사업별 계획, 그리고 감산할지, 앞으로의 재고 관련 여부까지도 한번 좀 이야기가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 한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주실 거죠? 오픈 채팅방에서. 안 알려주실 건가요? 뭐 알려드리지 않은 건 없었죠. 그렇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또 같이 언급해야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자, 솔브레인이 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에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솔브레인인 것 같은데요. 한창 올랐다가 또 관련이 없다라는 소식에 또 하락세 나왔다가 다시 한번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에 솔브레인 굉장히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경인양행,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모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솔브레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솔브레인 일단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합격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당장 계약을 한다라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뭐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뭐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불화수소 공급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냐면, 장 마감 이후에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미 시초가부터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변동성이 여전히 꽤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건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경인양행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이었었는데 이건 완전히 급등 스타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어요. 솔브랜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경인양행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막 사고팔고 하는 트레이딩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다 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이런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그런 우를 좀 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격이 좀 조정기를 이용해서 이격이 많이 좁혀진 상태, 즉 21선 구간대에서 뭐 눌림목이라든가 뭐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종목군대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소재 쪽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공부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보고 거기에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가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좀 살펴볼게요. 점점 이 관련 산업군도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종목들도 쏙쏙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식품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롯데제과 등이 일본 불매운동에 타격받으면서 다른 과자류 생산업체들 뭐 크라운 해태홀딩스, 크라운 제과 등 잘 오르고 있고요. 또 보라티알도 일본 불매운동 속에서 식재자 수입 유통 관련해가지고 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나 식품주 또 새롭게 등장한 일본 불매운동 산업군인데요. 그냥 역시나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차 내수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거. 뭐 크라운 혜태제과 홀딩스를 좀 보더라도 주당 자산 가치가 0.63배였었죠. 주당 자산 가치 18,000원대였는데 PBR이 0.63배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정배열 초입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돌파가 안 나온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도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금일 대량 거래가 좀 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 결국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아요. 뭐 일본의 반사적인 뭐 불매 운동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다? 과연 일본 음식이 과자가 한국에 수입되는 게 얼마나 될까 수요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과자 드시거나 할 때 한국 과자 많이 먹나 아니면 일본 과자 많이 먹나. 제가 봤을 때 저 일본 과자 안 먹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굳이 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 어제 뭐 속옷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저 속옷 일본 속옷 뭔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속옷 안 있거든요. 쌍방울이나 뭐 BYC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실적하고 정말 다이렉트로 연관이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 장기적 이슈 속에서 자산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단기적인 이슈니까 급 반등하는 만큼 급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 처음에 문구류, 의류, 주류 중에서도 좀 맥주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어제는 속옷으로 이어갔고 오늘은 식품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또 새로운 종목이 잡혔습니다. 바로 보헤이 양조예요.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맥주 불매운동 반사 이익으로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하면 또 사케잖아요. 사케를 대신할 보헤이 양조의 뭐 소주나 이런 쪽이 좀 또 한 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보헤이 양조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볼 거 없어요. 그냥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고 이 종목은 주당 자산 가치보다 일단 높아요. PBR이 2배가 넘어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1분기 때는 괜찮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확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역배열 구간이란 말이죠. 역배열.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친구는 테마가 인맥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올랐던 거고 이거는 그냥 뒤풀이로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현재 역배열권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많은 가운데 조촐한 상승 업종이 좀 잡히지 않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런 시장에서도 현재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림 시큐리티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종, 앞으로 현재에 대한 뭔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잠깐 쏠린 건지, 앞으로 아니면 어떤 이슈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건지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크게 뭐 의미를 좀 두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보안 쪽에 있어서는 5G 쪽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때문에 상한가를 좀 기록한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박스로 봐야 되겠죠.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보안 쪽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5G 쪽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들은 보안이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 차례 크게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 권역에서의 흐름들, 즉 박스권의 흐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아직까지는 서프라이즈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한 번쯤은 반등 시에는 한 번쯤 덜어주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오늘 상한가 풀리게 되면 좀 눌릴 수가 있으니까 상한가 풀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날 좀 갭상승을 하겠죠. 그럼 그때 분할로 좀 차익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종, 이 4차 산업혁명, 특히나 5G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시장 이슈와 특징주, 특징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여기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 혹은 센 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장 끝날 때까지 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급변하는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 1대1 전화 상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YAK요. YIK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30원에 네. 40%요. 아, 40%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예, 예. 3,720원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4월 달에요. 4월이요. 예, 예. 거의 이제 4개월이 됐는데 3, 4, 5, 그죠? 4개월 예, 예. 됐는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다가 네. 저 요번에 또 좀 또 추가로 또 샀걸라니 2,660원에 아,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자, 그랬는데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네요. 어떡할까요? 멘토님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추가 매수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예, 예, 예. 3,720원에. 예, 처음에는 3,720원에 샀는데 네. 저 요번 달에 7월 달에 또 추가로 2,660원에 네. 또 추가로 또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계속 평단가가 떨어지네요. 얼마신데요? 그리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 40%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3,000 그 계좌를 보면 예, 매수 단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3,720원에 사고 밑에서 좀 최근에 사셨으면 평균 단가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 그게 얼마시냐고요? 거기에 거기 따지니까 3,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200원. 예, 자, 아버님, 예, 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고요? 아니요, 이거 방송 보고 샀걸라니요. 아버님 그 알고 계셔야 될 게요. 예, 예, 방송에서 종목을 얘기를 하고 하게 돼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좋아요. 예, 예. 근데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거나 하실 땐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 예, 근데 처음이니까 몰라가지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예, 적자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섹터예요. 예, 예. 반도체 장비 업황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럼 예. 주가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글쎄 빠져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니까.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주당 자산 예, 가치 예. 1,700원짜리입니다. 예, 주당 자산 가치가. 예, 예, 근데 지금 주가가 2,200원대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예.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에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투자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에요. 예, 예. 투자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한다 뭐 한다는데 그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부분들이 되게 되면 아마 이 기업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세 번째, 예, 예. 아버님이 매수하실 때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안 빠지겠지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제일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 더 빠질 수 있어요, 아버님 이거. 예, 그러면 아버님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예. 이거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시 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2,000원 깰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거. 예, 예.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 10% 정도 더 빠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지금 일단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기다리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될까요? 기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버님. 아, 올해요? 네, 오래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 과거에 2017년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예, 예. 이게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예, 예. 테마가 소멸되면 이 다시 원래 가격대까지 내려와요. 예. 그래서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초과적으로 더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예. 우선은 지금 최근에 추가 매수하셨던 단가가 예, 예.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했죠? 2,660원. 2,660원. 예, 예. 2,660원이면 그래도 10%가 좀 넘는데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버님 예. 한 2,400원대, 2,500원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만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산 것만큼만 네, 추가 매수한 것만큼만 정리를 하시고 예.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하지는 마시고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예. 올라가서 3,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도요? 네, 아니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예, 그럼 2,400원 정도 되면은 추가한 거는 팔고 매수하고 또 3,000원대 가면은 일부 또 정리하고요. 네,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예. 네, 추가 매수한 물량은 정리하시고 예. 나머지 부분들 한 3,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코스모 화학이 사자마자 이렇게 팍 내려가지고, 매수가 큰일 났네요.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네, 11,500원에 20%요. 11,500원에 20%. 최근에 예. 들어가셨군요. 예, 그리고 사자마자 내려가고 큰일 났어요. 네, 요즘에 계속해서 장중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상담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그냥,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서. 예. 어머니 이거 2차 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냥 뭐 잘은 몰라도 그냥 알고 있어요. 예. 일단 코스모학이 어머니 예. 올해 실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할 것 같아요. 예. 실적은 돌아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예. 1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예. 손실이 조금 나고 계세요. 한 20% 많이 정도면. 예. 한 27% 정도 손실 나고 계시는데 예. 지금은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더 빠지겠어요?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얼마까지나 빠지겠어요? 글쎄요, 어머니. 이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면 추가 매수 할 때는 얼마에서나 할랑가? 추가 매수? 예. 추가 매수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좀 더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 하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돼요. 몇 개월 더 있다가요? 추가 매수 하려면 더 몇 개월 있어야 되니까 예. 지금은 그냥 꾹 힘들어도 꾹 참아요, 어머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전이나 올라오겠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어머니. 예. 2차 전지 쪽 섹터가 예. 끝난 부분들이 아니에요. 성장을 계속 할 섹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다 같이 빠지는 거니까 예.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어머니. 예.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요. 2020선 밑으로까지 현재 내려간 모습인데요. 자, 기관은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좀 지금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2%대 좀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대 좀 빠지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하반기 쪽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부분들에 있어서 이식 매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외국인 쪽의 매도 규모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실적 예비치 발표하고 난 이후에 컨퍼런스 콜 오늘 이제 확정치 발표를 했는데 예비치보다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럼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는데
반도체 쪽은 오히려 3분기 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름들이.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기대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정고점 매물 소화 중이에요. 결국 이렇게 박스예요. 이렇게 상단 박스냐 보면 이 상단 박스로 가느냐 아니면 크게 이 박스냐 요거 같아요. 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사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 그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 IT 쪽을 매수를 많이 해줬었는데 오늘은 또 IT를 필두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기관들이 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강하지가 못해요.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 화이트 국가 제외 이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북한 쪽에 있어서의 뭐 미사일 발사 뭐 이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학습 효과 부분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버티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선물 시장도 1%가 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5월 달에 나왔던 저점 자리 때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 결국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살짝 이탈할 수 있겠지만 그 언저리부터의 박스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그 박스권 저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변동성은요,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투매가 나오게 되면 쫙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게 되면 그게 살짝 이탈한 부분들이죠. 바닥권역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좀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 보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그러면 그 물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파는 사람이 많게 되면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가 어디가 저점이다, 이거 2000포인트 깨게 되면 요거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 자리대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닥 언저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1984포인트가 저점이었으니까 요거 지지가 되겠지? 이 언저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서브프라임 때의 PBR이 0.81배였었어요. 0.81배 PBR. 지금 요 PBR 0.83배입니다. 83배. 금융 시스템 붕괴가 안 된 부분들인데 얼추 금융위기 때만큼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게 되면 V자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큰 폭으로 좀 나왔다는 얘기죠. 낙폭까지 들어가면서. 거래소 시장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도 빠지게 된다라면 급락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급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대응은 이미 늦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과대로 진입을 했어요.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의미가 없다. 반등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신용 쓰지 마셔라. 큰일 난다.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예요. 저점은 어디가 저점이다. 예단, 예측하지 마세요.
그거 예측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지수 여전히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 저점일수록 좀 변동성이 크니까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하루입니다.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OLED 매출 비중은 70% 후반대다 라면서 TV용 LCD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